안녕하세요. 우리가 9주차 C 프로그래밍 기초 재택 강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수를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8주차까지 했던 반복문 연습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과제 리뷰도 한 다음에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연습 문제 몇 개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에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숫자 n을 읽은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 합이 n이 되는 세 수의 쌍을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9, 12죠. 1 더하기 3 더하기 8도 12고 그리고 2 더하기 3 더하기 7도 12예요. 그래서 합이 12가 되는 세 개의 숫자를 모두 구하는데 단 세수는 작은 수부터 출력되게 하고 같은 세수가 여러 번 출력되지 않게, 즉 우리가 2, 1, 9나 뭐 9, 1, 2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그죠? 9, 2,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숫자부터 먼저 출력되게 한번 출력된 후에는 그 다음 나머지는 출력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 4, 4도 없어요. 그죠? 3, 3, 6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여러 번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숫자가 증가하는 순서로 나타나는 합이 n이 되는 경우만 우리는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모든 세수의 쌍을 출력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ijk를 다 1에서 n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그 중에 세수의 합이 n이고 그 다음에 i가 j보다 작고 j가 k보다 작고 즉 증가하는 순서로 서로 다른 세수인 경우에만 프린트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 개의 수를 모두 출력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조건에 맞는 이런 세 개의 숫자를 모두 출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과연 몇 번을 수행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10의 6승 n이 100이라면 우리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00만 번을 우리가 이 부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꼭 1에서 100까지, 1에서 100까지, 1에서 100까지 세 개를 다 해야 될까? 문제에서 정의해준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i는 1부터 n까지지만 j는 i 플러스 1에서 시작을 합니다. i보다 더 커야 되니까 우리가 1에서 i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k는 또 j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는 아예 보지 않게끔 j와 k의 시작값을 이렇게 줄였더니 cc 플러스 플러스 해서 횟수를 세봤더니 얼마가 나왔냐 하면 15만이 나온 거죠. 아까 100만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시작값을 i 플러스 1과 j 플러스 1로 바꿔준 것만 했는데도 100만에서 15만으로 줄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15만 번만 한다는 건 엄청난 차이겠죠. 그죠? 100만 번 하는 거 하고는. 그래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 3중 포루프에서 전체 수행하는 시간을 약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일단 한번 IJK가 같았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죠, 지금. IJK가 한번 N이라고 합이 N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우리가 K의 뒷부분 할 필요가 없죠. K의 나머지를 N까지 다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한번 IJK가 결정이 났으면 IJ가 안 바뀌는 상황에서 K를 N까지 계속 가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우리가 K가 일단 한번 N이 됐으면 나머지는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바로 여기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고 브레이크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IJK의 합이 N이라면 나머지는 하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12만 번으로 줄더라는 거죠. 우리가 15만 번이던 것이 12만 번으로 줄었습니다. 20%가 줄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내가 우리가 일단 IJK가 N이 아닌 경우에 건너가 버린 거죠. 그죠? 더했더니 건너가 버렸어요. J를 더하면 N보다 커져 버린 경우라면 우리가 그냥 브레이크 해버려도 되죠. 더 이상 이게 만족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K가 커졌을 때 이게 만족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역시 바로 브레이크 해버릴 수 있습니다. 즉 K의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여기서도 I 더하기 J가 이미 N을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K를 더해서 N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브레이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브레이크를 넣었더니 전체 루프가 27,000번으로 줄더라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냥 커트를 시켜버린 거예요. 끝까지 포루프를 돌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시켰더니 실행 횟수가 우리가 100만 번에서 27,000번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예요? 한 4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능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루프를 돌릴 때 답이 맞느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브레이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계산할 필요 없는 걸 끝까지 돌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뭔가 어떤 상황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머지 포루프 부분을 돌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브레이크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수행 횟수가 이렇게까지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루프를 짤 때 브레이크를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continue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오류거나 뭔가 잘못된 입력이 틀렸을 때 그럴 때 그냥 커트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밑에 있는 일들을 안 하고 바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입력에 대해서 또는 문제가 있는 값에 대해서 중간에 커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에 중간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ontinue는 기껏해야 한 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브레이크는 나머지 계산 포루프를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넣어줌으로써 요거 브레이크를 우리가 I 플러스 J가 N보다 크면 브레이크를 우리가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겠네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네, 맞네요. 그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사실 요거를 우리가 요 자리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옮겨주면 내가 J가 바뀌자마자 이걸 확인해서
이걸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치가 요 자리가 더 적합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n보다 커져 버리면 아예 계산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i하고 j가 이미 n보다 커졌으면 k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j조차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해버릴 수 있는 경우고 여기다가도 또 넣을 수 있겠죠. 내가 I 더하기 J를 해서 브레이크가 됐다면 그 다음 I를 더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도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적절히 넣어줌으로써 실행 횟수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르프 연습 문제인데요. 우리가 퍼펙트 넘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진 넘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숫자가 퍼펙트 넘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퍼펙트 넘버란 어떤 거냐 하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수의 합이 자신과 같으면 퍼펙트 넘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넘버이면 인수를 모두 출력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출력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넘버는 예를 들어 28인데 28은 인수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8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더했더니 28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은 퍼펙트 넘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을 넣으면 퍼펙트 넘버다 라고 하고 그것의 인수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인수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퍼펙트 넘버가 아닌 경우에는 아닙니다 라고만 찍어주고 퍼펙트 넘버면 다시 그 인수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인수를 출력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수의 합계를 구해야겠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인수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구하고 있어요. 이때 넘버는 입력을 받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숫자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면 이 i는 이제 인수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sum에다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forloop가 끝났을 때 우리는 sum이 인수의 모든 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수의 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sum이 아니라면 우리는 퍼펙트 넘버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것이 같다면 그리고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펙트 넘버가 아닐 때는 일로 안 오는 거죠.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펙트 넘버면 넘버를 찍고 다시 한번 인수를 모두 출력하는 forloop를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수를 출력시키는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퍼펙트 넘버가 아니라면 그냥 찍고 돌아가면 그만이고 여기에 우리가 else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리턴을 했기 때문에 else인 경우만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else를 안 해도 else가 자동으로 먹히는 거죠. 이 자리는. 그래서 else를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프린트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lse하고 괄호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미리 이 부분을 이렇게 리턴이나 컨티뉴나 브레이크 이런 걸로 커트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else를 괄호로 엄청나게 큰 부분을 묶어서 다 들여쓰기 하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else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else를 쓰지 않는 것. 그것도 신경 써서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while one으로 계속 반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숫자 입력을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입력하세요 해서 퍼펙트 넘버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찍어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숫자를 입력받아서 또 퍼펙트 넘버가 아닙니다. 퍼펙트 넘버입니다. 이걸 찍어주는, 이걸 반복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while one으로 이 전체를 묶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넘버가 0이면 뭔가 브레이크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while one은 무한 루프를 도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끝내주는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시켜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가 0이면 끝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썸을 모든 인수의 합을 구해서 그것이 넘버와 같으면 퍼펙트 넘버가 아닙니다. 같으면 퍼펙트 넘버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while loop로 둘러싸주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은 테크닉인 것 같아요. 우리가 7주 과제였던 난수 줄 맞춰서 출력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수의 개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범위를 받아서 그 범위의 난수를 생성해 가지고 줄 맞춰서 8개씩 찍는 거였죠. 8개씩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민과 맥스의 범위에 속하는 애들이 몇 개인지 계산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의 합계도 구해야 되고요. 그쵸? 전체의 합계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에 속하는 숫자의 개수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면서 이제 랜덤 숫자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프린트 하면서 줄바꾸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줄바꾸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개마다 줄바꾸기를 위해서 이렇게 %8 equal 7 해주면 0에서 시작한 숫자니까 0, 1, 2, 3, 4, 5, 6, 7 하고서 이제 줄 바꾸고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 16, 15 하고서 줄 바꿉니다. 그래서 7, 15, 23 이런 식으로 8번 찍고 그 다음에 줄 바꾸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개마다 줄 바꿔라를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와 민 사이의 랜덤 수를 생성해라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사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랜드를 취한 다음에 %5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를 더하면 우리가 5 이상 10 미만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 이상 10 미만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5를 하는데 이 5란 10에서 5를 뺀 거예요. 그죠? 차이만큼을 %를 하고 그리고 작은 값을 여기다가 써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맥스 마이너스 민이 % 뒤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민 값을 거기다 더하면 우리가 5에서 10 사이, 5 이상 10 미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20에서 30이다. 20 이상 3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랜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20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얻어지는 숫자는 0에서 9 사이예요. 그죠? 그럼 이 전체로 얻어지는 숫자는 20에서
29가 되겠죠. 그래서 20 이상 30 미만의 값을 우리가 랜덤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범위의 어떤 특정 범위의 난수값을 생성하는 식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프린트 시켜주는데 우리가 5칸에 줄 맞춰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기 위해서 OD를 해준 거죠. %OD 하면은 내가 그 나온 숫자를 5칸에 맞춰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123이었다면 오른쪽 정렬하니까 여기 빈칸이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죠? 5칸에 맞추니까 자릿수에다가 5칸을 맞추기 위한 빈칸을 알아서 넣어주는 것이 O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썸을 구해야 되고 CC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썸을 계속 합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민보다 크거나 같고 맥스보다 작으면 맥스 미만이겠죠. 그러면 CC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범위의 숫자의 개수를 계산해 주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숫자 생성하고 출력하고 합계 구하고 줄 바꾸고 그리고 개수도 세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나의 포루프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한 번의 포루프 안에서 쭉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변수를 포루프를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포루프 안에서 그 변수를 증가 또는 더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포루프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썸과 CC가 원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썸하고 CC가 있는데요. 썸은 지금 합계예요. 그래서 인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소수점 이하까지 표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썸 나누기 넘 하면은 인트 나누기 인트니까 우리가 정수 몫이 나와 버리겠죠. 그죠? 정수 몫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D에 %F에 넣으라고 하면 걔가 그냥 .000을 찍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누기 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더블이면 우리가 둘 다 더블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더블로 바뀌어서 더블 나누기 더블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블로 바꿔주면 우리는 그 결과가 더블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썸을 더블로 바꾼 다음에 넘을 나머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기 연산보다 이 형전환 연산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죠? 나누기 한 다음에 더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을 한 다음에 나누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더블이 형변환 연산이 나누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를 구하는 부분에서 %는 원래 우리가 하나만 쓰면 %D인지 %F인지 뭐 이런 건 줄 알고 %를 나타내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는 두 번을 써줘야 화면에 %라고 찍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를 우리가 D로 안 하고 F로 해도 되겠네요. 그죠? 소수점 이하 %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CC 나누기 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거는 이 부분이 100% 0이죠. 왜냐하면 CC는 항상 넘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냥 바로 0이 돼 버려요. 그러면 거기다 100을 곱해봐야 0이기 때문에 우리가 0%라고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앞쪽에서 연산을 더블로 만들어주는 연산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100.0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트 나누기 인트 이미 0이 됐기 때문에 100을 곱하나 100.0을 곱하나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곱하기를 먼저 해주는 거죠. 나누기나 곱하기나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CC에다가 100.0을 먼저 곱하고 그리고 나서 넘을 나누어야 우리가 원하는 퍼센트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형변환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산의 순서를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8주 과제의 어떤 숫자 직전 직후의 시그마와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이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의 직전 제곱과 직후 제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직전 제곱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직후 제곱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이죠. 그죠? 크거나 같은 걸 직전이라고 보고 큰 것을 직후라고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뭘 해야 되느냐? K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 K를 구해서 K-1의 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고 K의 제곱은 n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 써야 되냐 하면 K가 n보다 커진 첫 번째 K죠. 그죠? n보다 커진 제곱이 n보다 커진 첫 번째 K를 우리가 찾아서 벗어나 주면 돼요. 브레이크 해야겠죠. 그죠? 또는 그 while 루프를 종료하든가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가 n보다 제곱이 커지는 첫 번째 수가 되게끔 여기서 K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K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K를 처음에 1이라고 하고 K의 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다일 동안 계속 K를 증가시켜요. 그럼 언젠가 그것이 n보다 커지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로 나오겠죠. 그죠? 반복을 종료할 거예요. K 제곱이 n보다 커지면 반복을 종료해서 여기로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K의 제곱은 n보다 크다 이렇게 찍을 거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K-1의 제곱은 n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곱이 n보다 커진 K에서 벗어나게끔 여기로 오게끔 만들어주는 while 루프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K가 1에서 이거일 동안 K 증가 이 뭐예요? 이게 바로 for loop죠. 그죠? for loop의 구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while loop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것을 for loop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K가 1에서 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다일 동안 K를 증가시켜라. 그걸 반복해라.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반복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세미콜론은 반복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여기다 쓰면은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어지죠. 그죠? 여기다가는 세미콜론을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줄 바꿔서 써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1부터 뭐뭐일 때까지 플러스면 요게 조금 더 알아보기 좋죠. 그죠? for loop가 더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의 조건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는 for loop를 써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곱이 n보다 커진 첫 번째 K를 구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시그마가 n보다 커지는 첫 번째 K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요게 원래는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먼저 나왔네요. K가 1이고 시그마가 0인 상태에서 while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가 n보다 작거나 같다일 동안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시그마에 K를 더하고 K를 증가시키고 또 그 다음 시그마 K를 가지고 시그마에 더하고 K를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가 n보다 커지면 벗어날 거예요. 벗어나서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K까지의 시그마가 얼만데 그것이 n보다 크다. 이렇게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while 루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for 루프로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for 루프로 바꾸면 K가 1이고 시그마가 0이라고 하고 시작하자. 이게 초기화 부분이죠. 그렇죠? 초기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종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증가 부분이죠.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에다 K를 계속 더하다가 시그마가 n보다 커지면 벗어나라 라고 하는 똑같은 while문과 같은 조건식을 우리가 for loop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8주차 과제의 n보다 n 직전 직후에 시그마와 제곱을 구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K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for loop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있어 보이는 코딩 중에 하나인 거죠. C 스타일에 어울리는 코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반복문의 몇 가지 연습 문제와 그리고 7주, 8주 과제의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별짓기 문제는 그냥 제가 모범 답안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